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충격적인 뉴스가 아닌데 시장에서 좀 오인한 부분도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CPU에 쓰이는 소캠 메모리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LPDDR5X로 구성된 메모리 모듈인데요. 이게 총 용량이 55TB가 들어가는데 28TB로 줄었다 이러면서 혹시 메모리 수요를 엔비디아가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빠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증거사들이 분석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줄이는 이 소켓 메모리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죠. 엔비디아가 지금 NVL70이라고 해서 내놓으려고 하는 거는 컴퓨터 렉입니다. 가장 중심되는 렉이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구상에는요 5가지의 렉이 들어갑니다. 컴퓨터 렉 말고도 광으로 연결해 가지고 전부 다 연결하는 SPX 렉이라는 게 있고요. CPU만 전용으로 별도로 구성하는 CPU 전용 렉도 있죠. 그리고 메모리의 어떤 부하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HBM의 부하를 덜어주기 위해서 별도로 SSD만 모아놓은 그런 렉도 있습니다. 일종의 메모리 저장고 같은 개념이죠. 그게 CMX 또는 STX 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렉이 있는데 요거는 LPU 칩을 박아가지고 SRAM을 활용하는 렉이죠. 요거는 이제 LPX 렉이라고 합니다. 총 5가지의 렉이 독수리 오형제처럼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이 감소되는 이 메모리는요, 컴퓨터 렉에서 CPU용으로 들어가는 그 메모리입니다. 컴퓨터 렉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산을 하는 그런 렉인데, 여기 보면은 보드가 막 박혀 있거든요. 보드가 18개가 연산을 위한 컴퓨터 보드가 들어가 있고요. 9개가 이제 신호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결정을 하는 스위치 보드가 박혀 있습니다. 이 18개의 컴퓨터 보드 위에는 GPU가 들어가고요. 또 CPU도 들어갑니다. 비율은 1대2로 1이 CPU고 2가 GPU거든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GPU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HBM이 딱 붙어서 보좌를 하고 있죠. 이 CPU의 보좌라는 게 소캠이라 이겁니다. 근데 왜 소캠을 감소시켰냐? 각 증권사에서는 이게 고육지책이다. 메모리 공급이 너무 딸려가지고 엔비디아에서 어쩔 수 없이 줄였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시각은 좀 다릅니다. 줄일만 해서 줄였다 이거거든요. 왜 줄일만 해서 줄였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CMX 렉이라는 걸 이번에 도입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별도의 SSD,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를 많이 박아가지고 KV 값을 별도로 저장해주는 메모리 저장고거든요. 그게 있으면 실제로 CPU 옆에 있는 메모리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캠에서 CMX, SSD 그쪽으로 오프로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담을 바꿨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쪽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거는 광 기술 때문에 그렇거든요. 연결을 광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AI 연산을 할 때 메모리 사용은요, 계층적입니다. 그러니까 GPU라는 게 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연산을 하거든요. 추론을 연산을 할 때 KV 값을 생성을 합니다. 추론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한 말을 이해를 하고 또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문장을 토해 넣는 거죠. 여러분들이 AI에 물어보고 답하는 그 행동을 다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KV라는 값이 막 생성이 되거든요. 그거를 HBM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GPU에 붙어 있는 HBM이 이 KV 값을 처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활성 어텐션 워크셋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 워크셋은 메모리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 어텐션 연산이라고 들어보셨죠? GPU가 아닌 게 그거거든요. 어텐션 알고리즘. 활성이란 건 뭐냐면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활성 어텐션 워크셋은 어텐션 계산용 데이터의 최소 묶음이라고요. 지금 당장 활용하고 있는 거. 지금 막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HBM 좀 들여다봤던 그런 KV 값은 어디로 갖다 놓느냐?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LPDDR, 소캠에 여기에 좀 넣어둔다고요. 그러니까 CPU도 이 소캠을 필요로 해서 활용을 하지만 진짜 CPU가 소캠을 풀하게 활용하는 거는 별도의 CPU 렉이 있거든요.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이 소캠은 CPU도 쓰고 HBM이 좀 딸릴 때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시 여기서 또 더 좀 빈번하게 활용되지 않는
하지만 언젠가는 불러드려야 되는 KV 값은 그 다음 단계로 로컬 NVMe SSD라고요.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SSD라는 거는 낸드 플래시 말하는 거죠. 여기에 저장을 했다가 여기에도 좀 저장이 안 되고 또 별도로 빼놓을 참이면 CMX 컨텍스트 티어에 저장을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별도의 메모리 저장고 거기라고요.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해놓거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강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렉하고 다른 렉하고 다 강으로 연결돼서요. 심지어는 이 컴퓨터 렉이 이 냉장고 같은 거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적이긴 한데 요거까지 강으로 연결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거든요. KV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요. 그래서 이게 등장을 하는데 요것 때문에 요거의 중요성이 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54TB 필요하다고 했다가 28TB면 충분하다 이거죠. 나머지는 여기 빼면 되는데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 필요 없는 KV 캐시 값은 네트워크 스토리 이런데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유되는 건 아닌데 밖으로 뺀 메모리 저장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저장하는 메모리를 밑으로 하방화시키는 게 내리는 게 이빅트라고 표현을 하고 제가 내림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죠. 그리고 저장해놨던 걸 급히 불러 올리는 거는 패치라고 합니다. 올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차 확장 메모리고요. 요건 본 메모리라고요. 그래서 HBM에 우겨 넣다가 HBM이 야 이거 지금 급한데 급한 것만 내가 해결을 하고 급하지 않은 건 요 밑에 내려 보낼게 하는 거죠. 그거를 FDDR에 들어간 소캠이 해결을 하다가 이게 또 힘에 붙이면 여기에 옮기고 여기에 옮기고 이렇게 계층적으로 일을 했는데 요게 지금 능력이 확충되니까 그것도 강의 기술을 이용해서요. 요거 좀 줄여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업체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LPDDR의 수요는 특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LPDDR의 수요는 조금 주겠죠. 조금. 하지만요. 대신 이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CMX가 SSD,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이 되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SSD 메모리를 다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SSD죠. NVMe SSD인데 줄여서 또 eSSD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요거 지금 다 생산하지 않습니까? 여기 소캠에 들어간 게 LPDDR5X인데 그게 좀 줄더라도 SSD를 생산하니까 크게 타격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물론 단가라든가 이런 게 SSD보다는 LPDDR5X가 비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광학 기술을 이용해서 비싼 LPDDR5X 대신에 SSD를 사용해서 비슷한 효과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리로 따지면 비싼 한우 갈비에서 그냥 수입산 갈비로 대체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능은요 별 차이가 없죠. 맛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영양소에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한우나 수입우나 뭐 소라는 그 카테고리니까 영양 요소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단기간에 메모리 3사의 주가가 급반등할 수 있냐?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때까지 서사는 어떻게 됐냐면 엔비디아가 핵심이 아니고 메모리 3사가 엔비디아에 갑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서사가 흘러왔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광기술을 통해서 흐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갑이고 너네들은 을이다라는 거를 시장에 선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젠슨항이 와 있지만요. 그러면 이 강기술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욱더 메모리를 절감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책략을 쓸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메모리 3사 중심의 서사에 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반등은 할 거예요. 한 뭐 일주일 뒤에 반등은 하겠지만 그전처럼 무지막지하게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메모리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런 논리는 안 될 겁니다. 제가 항상 해온 영상에서 강조드리듯이 AI 한 바퀴는 HBM 같은 메모리고 또 다른 바퀴는 광인 기술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광기술에 SRAM까지 얹어가지고요. 메모리 업체에 힘을 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해온 영상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걸 좀 보시려면 저희 www.informarket.ai.kr에서 좀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검색 사이트인데 제가 찍은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좀 헷갈릴 때는 저희 검색 사이트를 활용해서 찾아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런 엔비디아의 어떤 전략성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놓았거든요. 엔비디아 단어 치셔도 되고 HBM 치셔도 되고 광 치셔도 관련 영상이 나오니까 좀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결론은 메모리가 부족해서 엔비디아가 급히 이 소캠의 수요량을 낮춘 게 아니고요. 강 기술 덕분에 LPDDR5X 대신에 SSD를 사용해서 KV 캐시값 저장을 우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TSMC 이런 쪽에서 또 서구의 뭐 레이저 생산업체 쪽에서 강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메모리 3사가 누려야 되는 거대한 시가총액의 일부가 강 업체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니까요. 필연의 법칙이죠. 이게 암시하는 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거죠. 특정 업체에 이게 성장성이 빠르다고 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살 필요가 없고요. 유연한 사고에서 이것도 많이 편입을 해놓고 이것도 편입을 해놔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 투자가 아니고 분산 투자가 역시 유리하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